네, 보고만 있어도 주식 실력이 쭉쭉 늘어나는 방송, 주식 스터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최신 영상들도 좋은 종목들 언급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제 10월이 마감이 됐고, 누적 수익률 꽤 높게 나왔습니다. 실시간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스터디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여기에도 있고, 영상에도 있고, 영상 댓글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보기 전에 시장부터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10월 장도 끝났고 월봉도 마감이 됐으니 내일부터 또 월봉 시작이잖아요.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연방정부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셧다운 가능성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내용 조금 더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내년은 몰라도 일단 올해에는 셧다운 리스크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새 하원 의장 선출에 따라 의회가 올해 셧다운을 피하려 하는 것 같다. 내년 대선도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그 예산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에 셧다운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데드라인 또 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현재 그 공화당 강경파에서 축출됐죠. 이제 이 케빈 메카시가. 그 다음에 이제 임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은 지지 입장이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까지 좀 넉넉한 기간들이 확보됐다. 그래서 미국발 추가 악재는 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 이제 미국이 국채금리가 5% 나오면서 통화정책 외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5%나 올라간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시장의 긴축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히 굳이 기준금리까지 인상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배경에는 단기물보다 장기물 국채금리가 높아지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있었다라는 평가다.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기본적으로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안 좋고 단기를 빨리 먹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의지를 말하는 건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은 1년간 경제활동을 0.6포인트 줄일 수 있고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린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국채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 대신 채권을 사니까 주식의 유동성들이 일로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적자 부채를 조금 더 발행하더라도 혹은 채권을 더 발행하더라도 굳이 많은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도 되는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서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 사이클에 도달했다. 그래서 미국발 이제 호재에 가까운 얘기라고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4분기 국채 공급 폭탄 피했죠. 이번에 예상치보다 국채 발행이 줄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이제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채가 없어도 부채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국채는 또 발행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 수요는 어떤 수요를 말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국채를 발행한 수치는 분명히 적었고 컨센보다 적었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에서 이슈가 있었던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한 파업이 빅3 대상으로 모두 파업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그 빅3 전부 다 합의를 보면서 미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까지 마무리 좀 됐고, 맥도날드도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실적 호조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바로미터가 되어주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는 쪽이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고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재 적자가 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국채 발행에 이게 줄였던 이유가 실적이 사실 잘 나와서 그래요. 실적이 사실 잘 나왔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적자를 발행하지 않아도 실적이 잘 나오면 뭐죠? 세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채권 발행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이제 한국 경제도 정상적으로만 돌아온다면 시장은 반등 보여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봐야겠죠.
월봉 볼게요. 이제 10월 마감했으니까. 참, 진짜 역대급이네요. 코스닥 보니까. 이제 지난달 11%, 그러니까 종가는 9%, 이번 달은 12% 마감이니까 단기에 20%가 빠진 거예요. 지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힘든 게 정상이 아니다. 마이너스 20%가 지수가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20%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이어도 마이너스 20%면 어디서 명함 정도 내밀 정도가 되는데 개별주라고 할 지언정. 근데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20%, 두 달 만에. 그리고 지난달이라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니에요. 오른 것, 물론 이제 뭐 올랐었던 순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뭐 종가를 크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기대감을 주기도 했었지만 결국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고 종가에는 마이너스 0.8%. 그러면은 결국 3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거고, 월봉에서 3개월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0%나 하락이 나왔다. 코로나 때도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뺐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타격이 없어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하락입니다. 20% 하락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여기가 9%, 마이너스 9%, 여기가 종가로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 해서도 마이너스 15%예요. 게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타격감이 물론 이 당시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 매매 충분히 나오긴 했지만 타격감이 적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식으로 3개월 빠진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만 봐도 여기가 도지거든요. 이거 제외하고는 3개월 하락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폭이 3개월 하락한다고 해서 큰 게 아니에요. 쭉쭉 보면은 여기도 2개월 하락이죠. 3개월 하락이라고 해봐야 낙차가 이거밖에 안 되죠. 뭐 그 전에 뭐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금융위기가 어마무시했다. 어마무시한 것도 체크해야 되고, 또 당연히 닷컴 버블 어마무시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세요. 또 제2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시장이 스마트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버블이 제대로 뭐 끼기나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버블이 지금 우리 주가가요 무슨 뭐 IMF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경제가 몇 배가 발전을 했는데 그런 거를 항상 봐야 돼요. 우리는 주가가 IMF 때 경제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금 GDP가 이때 비하면은 뭐 97년 뭐 98년에 비하면 경제는 한 4-5배 정도 큰 상황이에요. 그냥 GDP로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더라도 이게 추가적인 타격을 받기에는 더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IMF 수준까지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타격감을 받기에는 우리가 매를 너무 많이 맞은 상황이다. 그동안 너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 4-5배의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 게다가 그 안엔 또 얼마나 기하급수적인 내용이 많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아니다. 성장성을 반영해도 모자랄 판에, 그죠? 아무튼 쫄지 말고 좀 역대급이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를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가 역대급이었던 거예요. 30% 빠지기. 근데 지금 40% 빠졌잖아요. 그 뒤에 버블이 온다. 기업이 망하면 또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채권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채권들을 많이 사거든요. 미국 30물, 20년물, 장기물.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가 전망이 좋다라고 해서 채권을 많이 사면 미국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러면 금리를 낮출 확률도 있어요. 그럼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는 3.5잖아요. 2%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물론 외국인이 엑소더스가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수상으로는 타격감이 더 나오기는 어려운 자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라도 낮으면 우리도 룸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말 안에 기대를 분명히 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급격하게 돈 다 푼 거예요. 이때만 해도 1경을 푼 거예요. 1경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뭐 또 잠깐 흥분했던 것 같은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장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화풀이를 좀 대신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아시아나 IDT가 지금 상한가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아시아나가 공시 하나 냈는데,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제가 아시아나 IDT 가는 것 보고 확신했죠. 이거는 양수겸장이에요, 사실은. 현재 풍문이 돌긴 했습니다. 풍문이 돌아서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는 풍문이 돌았던 건데, 일단 풍문은 풍문이고 어쨌든 결정은 이제 2일날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연장이 됐고 현재 유럽 집행위원회 합병 승인 받으려면은 아시아나의 항공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나의 알자 사업이고 아시아나 항공 팔면 적자로 바뀌고 항공 안 팔면 흑자인 그런 지금 현재 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팔려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때를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인수나 된 거나 다름없는데 대한항공의 의견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합병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좀 됩니다. 물론 아시아나가 유리한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아시아나를 정보를 드렸고 수익이 잘 났어요. 그리고 아시아나는 또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스터디방 오셔서 정보를 받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나는 제가 봤을 때는 합병이 될 확률이 크고, 그러니까 매각을 할 확률이 크죠. 매각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대한항공에서 똑같이 하고 있고 인수가 된다라는 조건이면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도 인수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럽만 반대했을 뿐이지 다른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유럽에 시정안을 내야 되는데 시정안 기한은 이미 내일 오전 8시까지요. 내일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럼 벌써 오늘 이사에 토했어야 됐는데 어제도 길게 하고 그전에도 길게 하고 힘드니까 일단 유럽에다가는 이제 조금 더 연장을 2일이나 4일 정도는 얻어낼 수 있어서 일단 얼마나 연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에서 결정 날 것 같고, 매각을 해도 아시아나한테는 호재. 왜냐? 매각해서 인수대금 들어오면 7천억 들어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총 8천억이니까 호재.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7천억 이미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먹으니까 호재. 물론 소송전은 피할 수 없겠지만 현재 ATDC 현산이 이거 미래에셋이랑 해가지고 아시아나 인수하려고 했을 때 2020년 4월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제 제일 폭락 이후로 다음날, 그러니까 코로나 직격탄 맞은 바로 그 시기에 살려고 하니까 밸류는 많이 낮추긴 했지만은 계약금 넣었다가 그냥 철회했다가 소송 붙었는데 지금 1심을 아시아나가 이겼어요. 그러면 대한항공도 살짝 쫄리거든요. 사실 아시아나를 구제해 주려고 들어갔던 거고 어쩜 좀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그런데 아시아나가 또 계약금 장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하더라도 일단 유리한 건 아시아나니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도 잘 되고 대한항공 잘 되고 우리나라 세계적인 항공사가 이미 세계적인 항공사지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직 우리가 대륙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들은 직항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도 쭉쭉 뚫리게 더 성공해서 얘네들이, 그럼 우리가 편한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또 발전하는 거고 인천공항이 발전하는 거고, 그죠? 이런 거 응원해줘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이제 반도체가 거의 반도체 쪽이 신규 상장 많이 했어요.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워트가 상한가 같고, 퀄리타스 반도체, 여기가 이제 인터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설계에 대한 IP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데이터 인터체인지 할 때 도움을 주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지금 실적 안 나오지만 미래 성장성 좋다고 했고, 기술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인데 쉽지는 않아요. 얘네가 반등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기도 어렵고, 차트 베이스나 이런 게. 근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 보호해수 풀리고 나서 기관들이 주가를 올려서 파는, 물론 걔네들이 올리는지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걔네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 수익을 날 수 있게 그런 구조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주들은 미리미리 외워놓고 관심 종목 추가하거나 하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퓨리도 일단 물량 소화 충분히 하라고 하고 3개월, 6개월 기점으로 해서부터는 좀 매집을 들어간다면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우들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이 세 종목은 기대감이 좋고, HBM, 삼성전자가 이제 또 오늘
컨콜이 있었죠. 그래서 HBM 공급 2.5배 늘리겠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거 자신감이라든지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을 했고, 현재 4세대 HBM이 HBM3인데 4분기에 고객사 확대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판매 비중이 증가해서 이미 공급사들이랑 공급 계약 다 완료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부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측의 의견은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고객사들도 많으니까 뭐 당연히 삼성전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음봉 마감했네요. 음봉 마감했고 SK하이닉스. 그리고 거래대금 체크 안 했네요. 거래대금 체크 같이 하시죠. 거래대금 상위가 아니라 종합을 봐야 되죠.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더 뺐네요. 네, 더 뺀 상황이고, 어제 제가 외국인 선물 들어서 참 기뻐했는데 그것도 그만큼 물량 다 털었어요. 현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들어와야 제대로 된 기점이 되는 건데 누적 순매도 보세요. 미쳤습니다. 아무튼간에 거래대금이 8조 5조, 그러니까 어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6조, 완전히 그냥 시장이 좀 죽어있는 느낌이죠. 15조가 돼야 되는데 15조도 이상한 건데, 거래대금이 살아나야지 뭐가 됩니다. 거래대금이 살아나기만 하면 시장이 더 하락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불꽃일 확률이 크거든요. 하락 기준은 하락 클라이맥스를 찍고 반등이거든요. 왜냐면 저점 매수 세력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대금만 보면 돼요. 지금 그 완전 구미가 당긴다. 이 낙폭. 그러니까 이 낙폭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또 투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쓸어 담는 게 있다. 그럼 손바뀜 나면 그 뒤로는 또 그게 주가 바닥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반도체 신규 상장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견인해 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금값이 엄청 갔죠. 금값이 갔고, 또 비트코인에도 자금들이 몰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는 이제 뭐 금이랑 거의 준하는 수준까지 갔죠. 이제는 진짜 디지털 금이고, 다른 이더리움이나 뭐 세 번째, 네 번째 코인들도 의미가 다 없는데 비트코인만큼은 확실히 탈중앙이 돼서 이제 인정받고 있고,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ETF 승인 나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제 이제 AI도 미국에서 안정성 검사나 이제 정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도 본격적인 기관 자금이 들어가면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건데, 아무튼 뭐 엘컴텍이 갔고, 금거래소 관련돼서 용리를 가지고 있는 IT센도 저평가 기업이라고 했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만약 엘컴텍터 가면은 바닥권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 병력 추가하고 있고, 지상전 작전 하고 있고, 뭐 탱크 사진 많이 나오죠. 탱크 사진 나온다는 게 지상전 한다라는 거고, 한일 단조랑 휴니드가 대장격입니다. 실적도 좋고, 얘네들이 실적 좋은 애들이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가는 거고, 이스라엘이 역사상 최초로 인질을 한 명을 구출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좀 기우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위터에서 썰전들이 계속 오가고 있고, 차라리 이게 종식되려면 빨리 한 명이 기세를 잡아야 됩니다. 뭐 그냥 지금 당장 끝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기세를 잡으면 한 명이 깨갱해야지만이 끝나요. 그래도 그 시기가 온다면 되게 빠르게 생각보다 종전이 될 겁니다. 화장품주들이 이제 유커에 대한 증가나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LG생활건강이 가격을 올린다라는 내용을 냈어요. 이제 그 오휘나 빌리프나 더 페이스샵 일부 제품들을 4, 5% 오히려 원재료에 늘어난 거 비하면 적지 않나 싶기도 한데, LG생건은 살아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얘네가 실적을 한번 볼까? 실적이 그렇게 안 좋나요, 지금? 완전 죽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5천억. 시총이 지금 저건데, 5천억인데, 지금 적정 밸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가격을 메리트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증가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의 바닥 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 기존에 이런 자리들도 있었지만은, 뭐 제대로 개선을 이제는 좀 해볼만 하지 않나. 그래도 그때 자리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고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잖아요. 이런 것만 트래킹해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돼요.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LG생건이 자리를 잡아야 이제 다른 애들 가는 거고, 큰 애들은 아모레퍼시픽도 있어요. 근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20%, 15% 정도 갔어요. 굉장히 큰 상승이죠. 이런 대형주가 7초짜리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1위에요. LG생건한테 강자를 내주기도 했었던데 지금 1위잖아요. 과거에 잘 나갔을 때는 애는 더 잘 나갔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완전 초전성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화장품을 많이 만드니까 K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되고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동남아 쪽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뭐 이 두 큰 대형주를 기반으로 해서 뷰티스킨 여기가 신규 상장이긴 한데 700억밖에 안 하네. 700 시총이 700억밖에 안 하고 신규 상장이긴 한데 여기가 1세대예요. 역사가 되게 길고 굉장히 이제 뭐 그 해외 수출이나 뭐 거의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미랑 중국도 다 유통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700억 저는 메리트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 많은 그 화장품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이라서 시총이 낮아서 좀 메리트 있을 거라고 보네요. 마녀공장이 4천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많이 내려온 거긴 한데 그 실적에 비하면은 여기도 밸류를 꽤 받는데 그러면은 뷰티스킨도 리밸런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상담글로벌도 요것도 괜찮습니다. 독재 기업이고 최근에 기관에서 꾸준히 사고 있죠. 외인들도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닥권이니까 뭐 실적 좋고 이런 애들은 다 좋다. 또 1세대 중에 하나죠. 코리아나 여기도 그냥 무난무난합니다. 뭐 특별히 모난 거 없고 뭐 테마주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하고 뭐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자리죠. 또 이런 상승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차량 경량화로 좋은 실적이고 계속 그 흐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실적 좋은 게 한국모브넥스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뭐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도 사실 적정 밸류 수준이라서 현대차가 3분기 실적 좋게 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이란다. 이런 아무튼 뭐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김포시 김기영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 얘기가 나왔죠. 뭐 김포를 서울로 통합하겠다. 근데 뭐 사실 뭐 완전히 좀 웃긴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도쿄 케이스, 일본 케이스를 봤을 때 일본도 기존에 도쿄가 있던 상태에서 도쿄를 넓혀버렸잖아요. 지금 뭐예요? 서울로 집중적으로 오려는 이유가 사실 이 집중화가 어쨌든 서울 타이틀도 달려는 욕심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서울 타이틀을 어쨌든 달려고 하는 거. 근데 서울시 김포구라고 한다면 분명히 김포의 수요도 늘 거거든요. 그럼 서울 집중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은 잘 알아서 도쿄를 넓힌 거예요. 도쿄를 넓혀서 도쿄의 밀집을 그걸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뭐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좀 그랬던 부분인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지금 당 내부에서 이걸 검토를 했고 서울 편입한다. 그래서 서울 뭐 김포 지금 뭐 부동산 지금 전화 많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또 김포 쪽은 이제 인천이 가깝죠. 인천 가깝고 김포 있고 여기가 서울이죠. 서울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좀 크게 여기 위쪽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쪽에 뭐 은평구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상암, DMC 이런 애들. 그래서 가까워요. 가깝고 김포 특히나 여기 고촌 쪽은 완전히 이쪽 강서나 마곡 신도시나 그러니까 이런 데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인천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인데 이기 신도시 여기 연결이 돼요. 그럼 이 포화된 물량이 분명히 소화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뭐 다른 뭐 파남이나 광명도 구로 쪽이랑 가깝고 막 엄청 그래요. 그래서 구리나 이런 데도 껴달라. 구리는 이제 그 강동 쪽이랑 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코아스가 김포 땅 많이 갖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자산 가치 이게 시총이 100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오늘 저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는데 그러면 오늘 30%를 빼면은 여기서 얼마야? 30% 빼면 거의 뭐 100억대 150억 정도였어요 오늘. 대박인데 저가에 샀으면은 초대박이었겠네. 어제가 대박이네. 이게 어제고 거의 100억대 초반까지도 갔겠네. 여기 코아스가 그래도 매출 1000억 정도는 연간 내주는데
사무가구고 퍼시스 리바트 메이저 업체 해가지고 코아스까지 돼 있고 시장 점유율 나쁘지 않네요. 근데 사무 시장이 좀 줄어든다? 뭐 재택근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 해외 진출도 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좀 놀랍습니다. 김포 땅 가지고 있고 경남제약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실적이 전혀 안 나오는데 얘네 중에 그 모스가 그 모기 퇴치제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가 그 스프레이가 이제 진드기까지도 퇴치한다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오늘 이게 상한가 가서 저도 보니까 이제 뭐 빈대가 지금 전국에 속출한다고 해요. 서울도 속출한다고 하고 지방에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방에서 대구 이렇게 부산 이쪽에 원래 많았던 것 같고 이제 올라오는데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모기 퇴치지 진드기 퇴치기 파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경남제약이 2022년에 런칭한 것 같아. 그래서 대박이에요. 그걸로 상한 것 같았어요. 다른 종목이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안 보여요. 네, 사업 보고서에서 서칭도 안 되고. 아무튼 뭐 대단하다. 이걸로라도 얘네는 기회를 잡고 좀 이제 흑자 전환 좀 풀어가 봐야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진드기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위니아 계속 말씀드려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또 한국은행에서 200억 계열사 지원, 특별자금 지원이고 필요시 추가 지원 확대. 왜냐하면 지금 위니아 사태 때문에 직원들이 돈을 못 받았고 인근 그 지역 소재 중소협력 업체들이 같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또 이렇게 적중이 맞아갈 때 참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리스크는 있다 항상. 자, 모비스. 여기는 이제 중입자 치료기 가지고 있는 거고 현재 부작용도 상당히 없고 세브란스에서 했던 것이 기존의 양성자 치료기보다 1.5배가 비싸기 때문에 중성자 치료기 지금 모비스가 경고 먹었으니까 후속주들의 뭐 비치로테크 이런 쪽으로 수급이 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거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한세실업이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런 호실적, 고금리 장세에서도 이런 호실적은 진짜 깡패예요. 특히나 고점 아니고 저점이면. 지금 내년, 내후년에 1,800억, 1,900억 영업이익 나옵니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세실업 기존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금리가 높아도 다 필요 없어요. 성장, 실적 성장만 보여주면 다 오른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 지금 한세실업은 해외에 대한 진출도 좋고 매출 늘어나고 실적 늘어나고 스포츠 브랜드 쪽까지 진출해가지고 좋은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주주도 지분이 높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한세 ES24 계열 쪽이죠. 유통 물량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33%? 이 정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실적이 깡패다. 고금리면 뭐예요? 고금리인데 내가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 그럼 끝이지 뭐. 경제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 기업 계속합니다. 상보는 이제 중국에서 흑연 압박이 나오면서 흑연 관련주 대장은 상보. 바닥권이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부각 받을 수 있어요. 수급 한번 들어오면은 뭐 상한가 한 번씩 잘 갑니다. 최근에 워낙 자원 무기화 때문에 더 많이 부각될 종목이고요. SKC가 파라세라믹스 사업을 소재 사업을 한행컴퍼니에 넘겼습니다. 한행커는 이제 또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또 그걸로 재미 많이 보겠죠. 바닥권이고 요즘은 매각 이슈 좋습니다. 인수 이슈, 투자 이슈, 유상증자 이슈, 뭐 제3유증 이슈, 저기 뭐 CBBW 발행 다 좋아요. 지금은 자금이 어떻게라도 들어오고 확보되면은 호재로 많이 쳐주니까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지금 태양광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3분기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이런 것 쪽이 많이 미뤄지는 흐름이라 쉽지가 않은데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년 되면 1조 나오네요. 시총 5조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사라졌죠. 이때 유중했는데 이때 잘했네 얘네는. 근데 물론 받으신 분들은 힘들었겠지만 여튼 간에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주봉 월봉 보면 잘 나오나? 많이 내려왔네요. 완전히 싼 거 찍고 고생 많이 했고 매수밴드 나오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나솔루션 아무리 태양광 안 좋아도 요 정도 한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JLK 오늘 좋은 상승 나왔는데 오늘
종가는 좀 빠진 모습이에요.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슬슬 또 이제 어느 정도 눌림목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AI 유형 분류 솔루션 가지고 있고 수가가 5만원이고 여기서 절반 정도 가져오고, 근데 기존에 제시했던 수가가 8만원이었는데 많이 빠졌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윗골이 다른 것 같고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수급은 요 정도 들어와 있고 그 지지 라인이 있으니까 뭐 크게 두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쪽에서는 이만한 기업이 없으니까요. 현재 상용화되고 한 기업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시간 정보는 이 방에 오시면 도움 많이 드릴 수 있고, 현재 시장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히려 호재가 더 대기되어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런 낙관적인 마인드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꼭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뭐 힘들 때마다 어떤 차트를 보냐면 20년 코로나, 이게 일봉이잖아요.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더 힘든 거 겪고 있는 거니까 힘든 게 맞고, 이때 이 날 기준으로 마이너스 13% 빠지고 나서 양봉,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였죠. 근데 이게 정말 시그널이었던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이거 한번 그리면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지금 적산병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적산병이 그래서 괜히 적산병이 아니에요. 다 통계예요. 양봉 두 개 보기도 힘든 날이고, 원래 사실 어제 반등 시에 많은 분들이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게 또 오늘 또 나스닥이 상승 나왔고 채권을 덜 반응했으니까.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99%잖아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웠을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아쉽고, 아무튼 이게 바닥을 그려주고 지지라인 보여준다는 게 심리적으로 살아나면서 이게 시장 반등 나오는 게 크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힘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터디방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방에 입장하셔서 더 도움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11월에 12월 산타랠리까지 또 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